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관련해서 테크니시스가 과연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테크니시스가 어떤 기업이며 왜 인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서 5년 뒤, 더 길게는 10년 뒤에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시장의 기회가 있길래 현재 소파이가 조금 무리하게 인수했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인수를 했는지 이게 과연 적절한 시점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달자면 기존의 은행들은 디지털화 전략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찾아보면 뭐 비용적인 측면 사실 기술 개발이나 인력 채용이나 다 돈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 투자에 대한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최신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데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가 있는 기업들에게 비교하면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약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걸 한다고 해도 따라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의 테크니시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크니시스가 완벽히 빛을 보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테크니시스는 2, 3년 내에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UI UX 디자인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파에는 뭐 파가야 등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제공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 기술 등등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은행들은 데이터야 많겠죠. 대출을 많이 했고 기존에 굉장히 넓은 고객층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많겠지만 그걸 기술로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테크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년에서 3년과 비교해 보면 혁신적으로 단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더 좋은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쓰는 거고 매달 개발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도움을 받느냐. 근데 도움을 받는 곳은 테크니시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은행들은 점포를 많이 계속 닫고 있습니다. 19년도 대비 21년도 거의 2배가 늘었는데요. 이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고객들이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면서 그런 거고 이 위에 있는 기업들은 애초에 디지털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은행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네. 대부분의 고객들도 디지털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게 당연한 추세인데 이 추세로 보더라도 위에 있는 기업들 말고 저기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2금융이나 3금융쯤 되는 기업들은 시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약 4분의 1만이 2019년 이전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정도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디지털화를 추진한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체 과정으로 보자면 완성이 아니어도 일단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가 포함된 게 25%입니다. 현재까지 놓고 보더라도 아예 개발 계획이 없다 아니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런칭할 계획에다가 24%입니다. 런칭한다는 게 서비스가 다 갖춰진 게 아니겠죠?
네, 굉장히 소수의 기능만 있는 거라도 런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2021년에 24%, 나머지 기업들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크니시스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기존의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또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시장의 기회가 꽤 많이 열려 있는 게 맞습니다. 이 과정이나 진행률로 보면 확실히 여기에 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모수가 늘어난 건 이 18년도보다 21년도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10%도 안 됐다가 34%, 25%가 37%입니다. 25%도 안 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4분의 1도 안 됐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뭐 50%가 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기존의 핀테크와 비교해 보자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에 비해서 이렇다는 거다 보니까 기술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떠한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은 10곳 중 4곳은 아직 배포조차 이 기술을 적용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굉장히 최신의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고 머신러닝 기술은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14%만이 배포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비중이죠. 네. 14%. 네. 챗봇 기능은 도입한 곳은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도입은 했지만 그 기술력의 측면에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역시 이 그렇게 많은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전반적인 이 서비스 개발 진행도를 볼 수 있는데 챗봇이 50%도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기술적으로 뭔가 도입은 했지만 그 디테일이나 연동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머신러닝 기술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핵심이죠.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이 디지털 뱅킹이 계속 추구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거기서의 조금 도입을 먼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영향력에 대한 건데 어, 이 테크니시스 같은 기업들을 이용해서 또는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디지털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대출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구조가 감소했고 여러 수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위에 보시면 대출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족도 역시 높을 텐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 뭐 예적금이나 페이먼트나 이런 걸 보자면 아직까지 갈 길이 진짜 멀게 남았습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뱅킹은 대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우리은행 쓰거든요. 우리은행 들어가 보니까 챗봇 기능이 꽤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챗봇이 도입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러면 뭐 예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예금이 뭔지 대답해 줄 수 있겠죠. 환율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직접 환전을 할 수 있고 예금,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기술력이라고 하면 나에게 맞는 나의 직업이나 나이나 성향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고 그 서비스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해야 진짜 이게
이 챗봇의 기능인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보자면 아직 개발 과정에서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도입은 하고 있지만 그 기술력 부분에서는 본인들 역시도 훨씬 더 보충할 게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서비스별로 좀 구분해 보자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리고 뭐 챗봇이나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등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앱을 구축하고 뭔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핀테크나 혁신 기업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술로 보자면 머신러닝이나 AI나 뭐 여기 보이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음성 관련 서비스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은 사실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정도에서의 서비스는 좀 되고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최신 기술이나 테크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는 것들은 애초에 뭐 시도는 하고 있겠으나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다. 격차가 엄청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심하다는 건 그만큼 테크니시스에게는 기회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어렵냐면 개발자가 비싸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개발자가 진짜 비쌉니다. 은행이 디지털화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10% 정도를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구글인 같은 대기업과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겠으나 구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5만 달러 연봉이라고 합니다. 약 4억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2억 정도 한 명 하는데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그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원 한 명 채용하는데 2억에서 4억 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물론 이것보다 더 안 들겠죠. 그 조건이 안 좋겠지만 개발을 혼자 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걸 책임지는 사람도 필요하거니와 최신 기술을 계속 도입하기 위해선 이 연봉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좀 부담을 갖는 건 당연할 거고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 디지털 혁신을 완료하는 게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은 더욱더 그렇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20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투자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연간 지출의 약 10%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를 쓰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10%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거죠. 보시면 활성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테크니시스가 얼마나 강점을 줄 수 있을지가 눈에 좀 확연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하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은행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히 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최신의 기술, 또 최신의 해킹 방지 기술, 또 사기 방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만큼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지 않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놔도 애초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 효율이 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자면 이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파이가 5년, 10년 뒤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죠.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있지도 않은 또 추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게 테크니시스가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을지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행들은 디지털화 정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현재 테크니시스가 하고 있는 BNPL 그리고 사기 방지 뭐 이런 기술 등등 그리고 예적금을 온라인화하는 것들 또 대출을 더 편리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걸 제공해 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어렵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